자, 이번 시간은 행정심판,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행정심판에 대한 쟁점입니다. 객관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죠. 토지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의신청은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이에요. 그 토지 수용 위원회의 위법 또는 부당한 재결 처분으로 인해서 그 토지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그 자가 누굴 대상으로? 토지수용위원회를 대상으로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 절차인데 여기서 이 신청 자체는 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대상으로, 즉 토지수용위원회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는 요 특별행정심판의 일종이다.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 단문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단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지금 요 표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 수용 재결이 나오면요, 소유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전됩니다. 어디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그죠? 사업 시행자로 수용 재결이 나면 그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건요, 토지 소유자들은 반드시 이 일을 유보해야 되겠죠? 이 일을 유보함에다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표시를 해야 이후에 이런 이의 재결이라든가 행정소송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용 재결이 나면은 토지 소유권이 사업 시행자로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용 재결에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게 바로 이의 재결 신청이죠. 자, 이의 신청.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어딜 상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이의를 신청하면 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요, 이에 따른 이의 신청은 여기 보시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야 된다. 30일 내에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은 참고로 어떻게 하는 거다? 문서로 하는 거다. 어떻게? 이의 신청서에 이제 자기의 성명이라든가 이의 신청서에 명칭, 그 다음에 신청 요지, 이유 등을 적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부분이죠.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러한 이의 신청을 받게 되면 그 대상이 된 재결이 위법한지 혹은 부당한지를 판단해서 그 재결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자, 보상금이 제일 중요하겠죠? 보상금 변경이 일어나서 소위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에요. 사업 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이죠.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또 당연한 말이지만 이의 재결이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시 애초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심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의 재결 시 이의 신청 사유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애초에 수용 재결 전부터 자신의 권리와 보상액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때 누굴 찾아가야 된다? 행정사를 찾아가야 된답니다. 토지 보상. 여기 앞에 토지 보상이 중요하죠. 토지 보상이
보상 전문이 붙은 이런 행정사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행정사분들이 소위 좀 고수익을 높인다, 고수익을 올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애초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해서 심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도, 그죠? 처음에 그 재결에 심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의 신청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즉 쉽게 얘기해서 수용 재결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 재결 시에 다툴 수는 없다. 입니다. 처음부터 요 의견서 제출할 때, 그죠? 의견서 제출할 때 전문 행정사를 찾아가서 의뢰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요. 다만 물론 그런 경우는 있겠죠. 요 재결의 범위 내에서 주장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들, 주장하지 못한 사실들, 그 재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실을 보강하여 주장할 수는 있으나 아예 새로운 사실들을 요 이의 재결 시에 주장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 당연히 이의 재결도 역시 각하 또는 기각, 인용 재결이 있겠죠. 여러분들 재결 개념 다 알고 계시죠? 재결과 판결 구별하자. 판결은 법원이 하는 겁니다. 법원. 근데 재결은 그냥 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을 재결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재결이란 단어를 쓰는 거죠. 당연히 요 이의 재결도 각하, 기각, 인용 재결이 있고 그 재결서 정본 자체를 송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요거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그래서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이 되면은 민사소송법상에 확정 판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입니다. 그래서 이 재결서 정보는 소위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행정실무법상에서는요, 여기까지만 쓰면 됩니다만, 자, 세 번째에서 한 줄 정도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요 정도 써주면 좋겠죠. 행정소송법상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가 이 이의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자, 재결서 정본, 요거 중요합니다.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에요. 물론 요 이의 재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입니다. 요 이의 재결은 임의적 절차예요. 임의적 절차이기 때문에 수용 재결 이후에 그 재결서 정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여러분 기억하는 거 또 객관식 지문에 자주 나오는 게 있죠. 요거 한 줄 쓰시고 또 다음 줄에다가 이러한 행정소송이 소위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 즉 원고가 토지 소유자라면 누굴 대상으로 되죠? 피고는 사업 시행자입니다. 반대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그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피고 적격은 누구한테 있다? 토지 소유자 또는 그 관계인입니다. 자, 이런 소송을 뭐라 부른다? 소위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자체는 당사자 소송에 간다입니다. 당사자 소송. 요게 이제 객관식이 자주 나오죠. 요때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 처분 재결청, 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한 줄 정도 써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토지 수용에 대한 소송 자체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과 요 수용 재결에 대한 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수용 재결에 대한 소송은 취소 소송으로서 당연히 토지수용위원회한테 가지만 이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서 그 원고 적격 당사자 등은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가 된다까지. 그래서 토지 수용에 대한 소송은 이렇게 수용 재결에 대한 소송과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행정소송에 대한 제기는 뭐 짧게 우리 객관식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한 2줄 정도만 더 추가로 써주시면은 보다 완벽한 이의신청 절차를 써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특별행정심판, 소위 20점짜리 단문으로 잘 대비하시면 좋겠다 입니다. 요거 잘 정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